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중국이 J-20을 차세대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쓸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J-20 너무나 거대해서 과연 되겠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국이 J-20이 아니고 FC-31을 함재기로 간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항모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게 되는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독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정말 아주 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7월까지 철군을 발표한 가운데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중인 독일군도 철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작된 독일군의 철군 작전이 뭔가 이상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약 1,100여 명이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고 있는 독일군이 철군을 준비 중이며 본대 철군 작전에 앞서 핵심 물자인 맥주를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보안 작전을 시작했다고 독일 국방부 크리스티나 루치 대변인이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루치 대변인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독일 연방군 주둔지에는 6만 캔 이상의 맥주가 재고로 남아있다라며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 술을 남겨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맥주 전량에 대한 귀국 작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맥주 사랑이 각별한 맥주의 나라 독일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지에도 대량의 맥주를 보급한 바 있는데요. 평시에는 영내에서 하루 2캔의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보장됐지만 최근 아프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주령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대량의 맥주가 재고로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군 주둔지에는 6만 캔의 맥주, 수백 병에 달하는 와인이 별도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독일은 이들 주류를 본국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민간 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한 호송대까지 편성해서 맥주 귀국 작전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군의 경우 이렇게 물자가 남으면 현지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 폐기하는데요. 막대한 비용과 병력 소요를 감수하면서까지 4,000km가 넘는 여정의 맥주 호송 작전을 준비하는 것을 보니 역시 독일은 맥주의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맥주도 일반 맥주가 아니고 우리 편의점에 가면 아주 길쭉한 큰 맥주 그런 거랍니다. 그게 이제 6만 캔 정도. 또 일부 보도에 보면 99만 리터의 술이 지금 아프간 있다라고 하는데 1,100명이 주둔을 하면서 이 정도로 많은 술을 가지고 있다. 정말 참 술 좋아하는 나라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후죽순처럼 그냥 들불처럼 생긴 유행이 있죠. 바로 호프라는 그런 거였어요. 생맥주 파는 그런 술집이죠. 과거에는 그냥 생맥주집 그러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갑자기 호프라는 레벤호프, 카이저 호프 이런 호프가 온 동네마다 다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호프가 바로 독일어로 광장이란 말이었죠. 그래서 이 독일이 그만큼 맥주를 사랑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습게 보고 있었던 그 중국, 지금도 사실은 중국제 그러면 별로로 쳐주지만 한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러면 중국 그러면 아주 그 저질의 물건을 만드는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이 지금부터 했겠죠. 그런데 그때 중국의 칭따오 맥주는 굉장히 고품질 그리고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맥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바로 칭따오가 독일이 조차해서 오랫동안 지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독일 맥주 기술이 바로 들어와서 독일식 맥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칭따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칭따오 맥주가 독일 그대로의 맛이니까 맛이 좋다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독일이 2차 대전 때도 그 히틀러가 술을 사랑하고 해가지고 프랑스 남부와 스위스 이 일원에 와이너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래서 와인 저장고에 술 갖다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1,100명이 주둔하면서 6만 캔의 맥주를 갖다 놓고 있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정세가 어려워져 가지고 술 먹지 마라. 하루 2캔 먹는 거 먹지 마라. 라고 해서 좀 재고가 쌓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많은 술을 가지고 있었다. 참 희한한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현지인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슬람 국가라서 나눠줄 수도 없고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어버리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환경 문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걸 전량 전부 다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술 전문 운송업체를 선정을 했고 그 술 전문 운송업체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정세 불안한 지역에서 술을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그 운송업체를 호위하는 호위 부대가 또 있어야 되겠죠. 한국까지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술 전문 운송업체, 대형 운송업체 선정하고 그리고 그 운송업체를 호위하는 호위 부대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맥주를 다 6만 캔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정말 맥주의 나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랑말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중국의 FC-31 스텔스 전투기 제식 채용 소식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지상 실험 시설에서 FC-31 전투기 모급이 식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비행갑판 조립이 시작되어 항모의 형상을 갖춰가고 있는 003형 항공모함에 탑재될 차세대 함재 전투기가 선양항공의 FC-31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한 해군 실험기지의 풀스케일 항공모함 모형 실험장에 FC-31 전투기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우한에 산둥함과 동일한 풀스케일 지상 실험장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함재기 운용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해 왔는데요. 이곳에 FC-31이 등장함에 따라 중국 해군의 차세대 함재기가 FC-31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최초의 사출기 탑재 항공모함이 될 003형 항공모함은 8만 톤 이상의 배수량과 300m 이상의 길이를 가진 슈퍼캐리어로 건조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한 실험장은 003형 항공모함에 맞게 지상 실험장이 일부 개조되었고 이곳에 J-15의 사출기 버전, KJ-600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FC-31 등이 배치되어 실험이 진행 중인 모습이 식별되었습니다. 중국이 F-35의 기술 탈취에 개발한 FC-31은 우리나라의 KF-21과 유사한 체급의 중형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중국이 캐터바 방식의 슈퍼캐리어에 스텔스 전투기인 FC-31과 고정익 조기 경보기 KJ-600을 탑재하는 것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한국형 경항모 역시 F-35C와 E-2D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는 캐터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딱 봐도 그냥 F-35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언뜻 보면 우리 KF-21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KF-21도 F-22 랩터의 디자인을 많이 참고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FC-31은 그 F-22 랩터에서 더 발전된 디자인이죠. F-35. 그 F-35를 완전히 그냥 해킹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만든 전투기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의혹답게 생긴 게 거의 뭐 F-22 그리고 F-35의 혼합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양항공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 선양항공은 그 수호이 계열의 전투기를 중국판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수호이 27의 중국판인 J11 그리고 뭐 수호이 30의 중국판인 J16 수호이 33의 중국판인 J15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항공사가 선양항공인데 여기에서 수호이 계열이 아닌 독자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만든 겁니다. 덩치가 J20보다 훨씬 작지요. 그래서 J20에 중국은 J20을 가지고 항공모함 탑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J20은 덩치가 너무 크고 그리고 엔진은 그 덩치에 맞게끔 엔진 출력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항모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아주 컴팩트한 크기, 물론 뭐 KF-21만 하니까 대단히 컴팩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J20에 비해서는 상당히 컴팩트한 크기의 이런 중형 스텔스 전투기를 얻는다고 하니 원래 처음 하는 것보다 두 번째 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한 스텔스 전투기인 J20이 뭐 저는 뭐 실패한 전투기로 평가를 하는데 두 번째 만든 이 스텔스 전투기는 성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3번 함인 이 003형은 캐터바 방식, 그러니까 캐터펄트로 쏘고 사출기로 쏘아서 이륙시키고 착함은 이제 어레스트 와이어, 줄로 강제 착함시키는 이런 방식을 하는 캐터바 방식의 항공모함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E-2D를 또 뺏긴 KJ-600, E-2D 그대로 뺏겼어요. 그걸 또 탑재를 해서 이 조기 경보 통제 능력을 훨씬 더 강화시킨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슈퍼캐리어 항모 전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한국의 이 경항모 지금 뭐 아메리카급처럼 그냥 평갑판으로 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번 부산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마덱스 에서 보여준 것처럼 뭔가 조금 퀸 엘리자베스형으로 갈 거냐, 그래서 스키점프대를 붙일 거냐, 여기에서 지금 저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자,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같은 형상에다가 단거리 이륙은 스키점프대를 통해서 하지만 착함은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서 강제 착함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 효율성을 더 높이자, 이런 제안이 지금 현지 세미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군이 참가하는 그런 세미나에 어레스트 와이어를 통해서 착함하는 이런 방식이 대두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요구가 해군본부 내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왕에 그렇게 덩치 크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사출기를 기왕이면 넣어서, 중국도 지금 사출기 해서 조기경보 통제기를 넣기 때문에 우리도 조기경보 통제기 없는 그런 항모전단이 조기경보 통제기 있는 항모전단과 공중전을 붙으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물론 우리 영근해에서만 싸운다면 우리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가 가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항모전단이 기동부대인데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남중국해에서 또는 인도양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항모가 작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기경보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출기 있는, 그러면서 사출기가 들어가면 F-35C를 넣을 수 있고, 그러면은 벙커버스터를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활용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도 기왕 하는 거 그렇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